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송고된 간호사법을 국무회 의결을 거쳐서 국회에 환부, 이른바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에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국회는 그 안건에 대해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그 부분 그대로 이게 확정되지만은 아마 지금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 간호사법을 발의한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속셈은 이거 틀림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40만으로 추정되는 간호사들의 반발 심리를 솟구치게 해가지고 이것을 자기 지지 세력으로 끌어들이고 나아가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도 유력한 지지 군단으로 확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윤이 거부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40만 지지는 없고 독재자라고 이렇게 맹공을 퍼부을 수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걸 빤히 보이고도 제1야당의 입장에서 여당하고 타협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 앞에 양곡관리법도 같은 유형입니다. 농민을 보호한다는 이름 아래 그 법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내가지고 국가가 매년 일정한 생산량 이상의 것은 의무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이 법안. 이건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농민들의 자발적인 생산 의욕, 쌀농사 외에 다양한 이 작물 생산에 대한 의욕과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법이라는 게 누구의 눈에도 분명한데 농민들 표를 의식한다. 윤이 거부권 행사한다. 자 봐라. 이 정권은 농민 편을 아니다. 농민을 허접스레게 취급하는 독재자다. 아마 그 목적을 달성했으리라고 추정합니다. 그 농민들 표는 얻었을지 모르겠으나 나머지 다수 국민들이 어찌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간호사법도 이게 숫자로 따지면 간호조무사가 60만 명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의사가 있고 1962년에 의료법이 제정될 때에 의료관계 직역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13개로 확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간호사만 특별히 보호하는 법을 따로 만들면 나머지 직역이 반발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건 계산에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그건 관계없이 하여간 윤석열이를 독재자다, 흔들어 본다.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 명백해 보이는 안건을 지금 줄줄이 준비하고 있지요. 대표적으로 노란봉투법. 이 법은 노동조합이 결국 민노총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파업을 하더라도 그 파업 구체적 직장의 경영 책임자가 불법 파업 중에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법이니까 이거야말로 민노총이 활개치고 365일 내내 아무 데서나 시도 때도 없이 파업해도 괜찮다고 하는 파업보호법을 이게 이제 통과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방송법 개정해가지고 이렇게 KBS, MBC를 영구히 야당이 되어 있지만은 야권 편에 편중된 방송으로 이게 인사 개편을 하겠다.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학 재학생들의 생계 보조비를 주는 이렇게 또 복지법안도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도 평등에 어긋나는 거니까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죠. 자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입법 투쟁, 입법 폭력으로 윤석열 정권을 흔들고 검찰을 약화시키고 그래야 크든 적든 소수 집단의 이해에 그 표를 끌어당긴다. 그 표가 적어도 상관없다.
아무리 적더라도 일단 흔드는 효과를 보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국회라고 하는 것이 헌법 46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국회의원 개개인이 국민 대표자로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뜻은 결국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법률을 생산하라. 이게 국회 본연의 책무인데, 이재명 씨는 작년 6월 1일 보궐선거 국회의원 됐지만은 국회 본회의에 대정부 질문 해본 일도 없고 상임위원회에서 무슨 발언해 본 일도 없고 본인이 중심이 돼가지고 입법 발의를 해본 일도 없지요. 그러니까 이건 가짜 국회의원이에요. 이거 방탄용으로 보궐선거에 공천장 받아가지고 당선되고 그리고 8월 달에 대표가 됐다. 완전히 민주당과 국회를 방탄용으로 이게 활용하고 있다. 국격이고 국익이고 체면이고 그거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그리고 방일 그리고 기시다 수상의 방한 이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발도 하기 전에 이게 뒤에다 대고 그냥 총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갔다 와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게 매국 외교다. 매국 외교. 글자 그대로 나라 팔아먹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 가서는 또 꽝 외교다. 꽝. 복권 이렇게 긁다가 꽝 되는 것처럼 꽝 외교다.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이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준 것만 잔뜩 있고 꽝 외교고 매국 외교다. 한일 외교는 지속적으로 이게 굴욕 외교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하는 주장을 왜 굽히고 있느냐? 일본 놈들 만날 때마다 특히 일본 수상이라는 놈을 만날 때마다는 장소와 시간을 따지지 말고 독도는 우리 땅인데 계속해서 너희들이 시비 걸고 왜 이 말 안 하느냐 이거예요. 후쿠시마 인근의 수산물 한국이 수입 규제를 푼다? 응감생심 불가능한 일의 현 단계로. 그게 들어올지도 모른다. 이래가 전국 방방곡곡에 이재명의 지시로 민주당 국회의원 당협회의 회장 이름으로 독도 팔아먹었다. 매국 외교한다. 후쿠시마 수산물이 들어온다. 그거 다 국가 예산으로 지급된 정당 활동비에서 다 지급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짓을 하면서 더욱 안타깝고 이게 통탄할 일은 지역 감정을 아랑곳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지요. 호남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는 말과 행동을 계속합니다. 오늘이 5.18이죠. 이걸 계기로 어제부터 계속 그런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 갈등의 골을 아주 깊이 파는 상관없다. 나를 위해서 나를 주목하는 그런 이 민심이라도 확보하면 그만이다. 이걸 방탄 효과로 사용하는 것이다. 지금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작년 3월 9일 이후에도 그러했지만 특히 이재명 씨가 보궐선거에 국회의원 신분을 취득하고 8월 달에 당대표가 된 이후에는 이 여의도 상공에 이재명 방탄 악령이라고 하는 더러운 그림자, 이 구름대가 휘휘 젖고 있어요. 그 수시로 국회의사당 창문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이런 법 저런 법 생떼 쓰는 거, 김남국의 발호에 대해서도 이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안간힘을 쓰는 이런 망령이 여의도를 휘감고 국회의사당을 휘감고 모든 국민에게, 아니 물론 이재명 어떤 경우라도 지지하는 사람이 있지요. 이렇게 해서 지지폭이 넓을지도 모르겠으나 나라 전체를 봤을 때 이게 꼴이 아니다. 이게 꼴이 아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래야 되느냐. 언제까지. 만일 내년 4월의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대로 공천권도 행사해서 민주당이 그 총선에 임해가지고 지금과 같은 과반수를 획득한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 절단나죠. 대한민국 절단나. 저는 그거 정말 두렵게 생각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서 거둔 국격을 상향시킨 그 일련의 외교 활동, 이걸 무참하게 짓밟는 것. 이 박찬종 개인은 이재명의 인격과 그 성향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무슨 뭐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민주당 대표라는 자격이 있지만 저는 그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법이 아닙니다. 이게 미국 조야, 백악관, 그 다음에 미국 언론 등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G7 국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인구 5천만 이상, 소득 3만 불 이상, 그리고 자유민주 체제의 틀을 갖고 있는 나라 7개 나라. 그러니까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대한민국. 여기에 등극한 것을 확인해 준 것이 이번에 윤 대통령의 방미의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윤 대통령이 당당하게 미국에 대해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외교라는 게 주고받고지요.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완전히 패배다, 완전히 망가졌다, 완전히 이긴다, 이게 아니지요.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도 일본은 지금 이 G7 국가에 들어가 있지만 국력이 계속 쇠퇴하고 국제적 위상이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두 가지 통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작년 통계로 세계 기업 중에 매출액 순위로 50등 안에 일본은 달랑 도요타 자동차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한국은 6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해서 전자 완전히 한국이 깔아뭉갰지요. 자동차도 도요타 하나만 이게 조금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은 이게 구라파나 미국 전체 시장에서는 한국 차의 점유율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조선 완전히 골로 보내버렸지요. 전자 완전히 골로 보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하나도 꿀릴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시도 때도 없이 독도 팔아먹었다 그러고 절대로 이 이재명이라는 그 자연인의 인격을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요쯤에서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가슴과 가슴으로 느끼는 바가 있으니까 이 사태를 여의도를 휘젓고 있는 이재명 방탄 악령을 어떻게 걷어내느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우리 각자가 가슴 깊이 새겨서 그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결론으로 이재명 망령이 저렇게 휘젓고 다니는데 국민의힘 당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어요. 양곡관리법을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간호사법을 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지, 국민의힘당 김기현 대표고 당신들 지금 뭐 하고 있어? 이게 국민에게 제대로 홍보되고 선전이 되느냐 이 말이야. 그거 해야 할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 자신과 용산 비서실에도 책임이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국회를 그래도 100명 이상 장악한 그대들이 이거 국민 속에 파고 들어갔고, 양곡관리법은 이래서 이거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고, 간호사법은 이래서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다. 그런 흔적 전혀 없어. 김기현 대표 회의장에 앉아가지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말만 내 귀에 들어와요. 그 지금 뭐 하고 있어 당신들? 어디 가서 무슨 잠을 자고 있나? 그래, 뭐 초선 재선 그런 의원들은 다음 공천을 위해서 지역구의 민심이라도 쌓아두기 위해서 돌아다닌다 치고, 그래도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 당직자는 전사가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우리 같은 사람이 왜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양곡관리법은 이래서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고, 간호사법은 이래서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고,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왜 하느냐, 힘들게. 그렇다고 당신들이 우리들에게 고맙다고 얘기한 일이 있어? 정신 차려라 이 사람들아. 지켜보겠습니다.